지금 혼자서 10년 가까이 방에서 안 나왔어요. 이제 중독은 뇌질환이라는 명백한 정신병적인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결국 가족과 친구를 잃고 생활이 무너지고 호기심이라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때는 몰라요. 인생을 담보로 하는 거라는 걸. 중학교 여행 때 친구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술, 담배를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대마초도 그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필로폰 같은 약물들을 고등학교 때부터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일상에서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10대 청소년들이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마약류 판매 광고에 쉽게 노출되고 마약류 구매가 수월해지면서 쉽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 시기는 한마디로 이제 소아에서 성인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도기 시기라고 하잖아요. 그런 중요한 청소년 시기 때 약물에 중독이 될 경우에는 골수, 뇌, 그 다음에 신장, 심장 여러 가지 다양한 신체 기능에 영향을 받게 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뇌 기능에 손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요. 아무 별것도 아닌 일에 화를 버럭낸다든지 뭐 물건을 부순다든지 또 이런 행동도 하게 되고 또 뭐 부모님이나 가족들 뭐 주변 친구들에게 또 양보를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가장 무서운 것은 정신병적인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현대의학에서는 분명히 이제 중독은 뇌질환이라는 명백한 이제 성립이 되어 있거든요. 우울감, 그 다음에 이제 불안정성, 또 충동성, 본인이 막 혼란한 이런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다시 또 약물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결국 가족과 친구를 잃고 생활이 무너지고 금단 증상으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만 가득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마약류 복용 이후 심각한 2차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많이 일어납니다. 헤로인보다 중독성이 100배 강한 펜타닐을 투약한 10대들이 경찰에 경찰이 지난해 6월부터 10달 동안 펜타닐 패치를 투약한 혐의로 붙잡은 10대 청소년만 42명이 텔레그램을 통해 일반입한 마약을 유통시킨 국내 최대 규모의 마약 조직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혹시라도 호기심에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업자에게 속아 심부름을 하는 경우에도 구속되어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 한 명의 약물 중독자는 10명의 약물 중독자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매자에서 판매자로 바뀌면서 스스로 중독적인 삶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문제가 병행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염려와 잘못된 상식으로 엄성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혼자서 한 10년 가까이 방에서 안 나왔어요. 야, 정말 내가 이 약을 끊기만 해준다면 내가 뭐든지 다 하겠다. 제발 약 좀 끊게 해달라고 진짜 매달린 적도 있습니다. 뭐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어떻게든지 중독의 물질로부터 무조건 차단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약을 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진짜 정말 단호하게 아니다 나는 안 한다라고 그 자리에 떠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약물 중독은 호기심이라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법 약물이나 마약 중독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체계적인 치료와 조기 개입이 필요합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부모님 또는 사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법적인 제도에 뒷받침이 되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 청소년들을 약물 중독으로부터 당연히 회복하고 건강한 미래의 주역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호기심은 그냥 핑계거든요. 일상생활에 이런 소중함을 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던 게 가장 후회스럽다고